안녕하세요, 큐얼입니다. 오늘은 데드 바이 데일라이트의 살인마 너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낡은 정신병원 복도를 떠다니며 환자들의 목을 조용히 조여오는 그녀. 하지만 그 괴물 같은 모습 뒤에는 누구보다 평범한 행복을 꿈꿨던 한 여자의 처절한 비극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셀리 스미슨. 셀리는 원래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앤드류와 함께 소박한 삶을 꿈꾸고 있었죠. 따뜻한 햇살과 작은 정원, 그리고 언젠가 태어날 아이들까지 그녀는 그런 평범한 행복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일하던 현장에서 사고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셀리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죠.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고 그녀는 결국 일자리를 찾아 크로터스 프렌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이 자신의 인생을 집어삼킬 지옥이라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처음에 셀리는 환자들을 진심으로 돌보려 했습니다. 아무리 망가진 사람이라도 누군가는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신병원의 현실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들려오는 비명, 벽에 머리를 박는 환자들, 그리고 이유 없이 웃고 울고 발작하는 사람들. 셀리는 매일같이 그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구두 소리만이 어두운 병원 안에 길게 울려 퍼졌죠. 시간이 흐를수록 셀리의 정신은 조금씩 달아가기 시작합니다. 병원은 너무 오래됐고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환자들은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고 셀리는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어떻게든 버티려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다. 아픈 사람들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셀리는 한 어린 환자의 방으로 향합니다. 환자들의 이름 대신 코드명으로 불리던 그 병원에서 그 소녀는 불안한 소녀라 불렸죠. 소녀는 침대 위에서 조용히 몸을 웅크린 채 달빛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셀리는 침대 끝에 앉아 조용히 소녀의 머리카락을 따주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휴게실에 가봤니? 소녀는 작게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요, 여기 있었어요. 셀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휴게실 창문 밖에는 울새가 와 나무 위에 둥지도 짓는단다. 그 순간 멀리서 낮고 기괴한 신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셀리는 모른 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끔찍한 비명이 복도를 뒤흔듭니다. 그 소리에 환자들이 하나 둘 발작하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울부짖고 누군가는 벽에 머리를 박으며 웃어댔습니다. 조용했던 병원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갑니다. 셀리는 비명소리가 들린 방으로 뛰어갑니다. 그곳에는 온몸이 붕대로 감긴 한 여자가 침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처 입은 여자라 불렸죠. 여자는 조금 전까지 미친 듯이 비명을 질러놓고는 셀리를 보자 갑자기 웃기 시작합니다. 제 노래는 어땠어요, 간호사님? 미치광이들의 협주곡. 셀리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쉽니다. 굳이 다른 환자들까지 자극하셔야 했나요? 그러자 상처 입은 여자는 마치 친구와 농담이라도 나누는 것처럼 웃으며 대답합니다. 어릿광대가 웃음을 주지 않으면 뭘 하겠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단순히 미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셀리에게 끊임없이 이상한 말을 속삭이기 시작했죠. 이 병원은 병들었어요. 저 복도에 있는 것들은 사람이라기보다 전염병에 가까워. 셀리는 그녀를 혐오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복도 끝에서 한 환자가 다른 환자의 발목을 붙잡고 질질 끌고 가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바닥에는 피가 길게 번져 있었죠. 셀리는 급히 진정제를 들고 뛰어갑니다. 하지만 그녀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순간 병원 자벽부가 나타나 환자를 제압합니다. 환자는 쓰러졌지만 복도에는 피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셀리는 그 광경을 보며 문득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나는 저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버티고 있는 걸까?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한 것. 상처 입은 여자는 마치 셀리의 변화를 눈치챈 듯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그들은 절대 나아지지 않아요. 세상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존재들이죠. 셀리는 애써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멈추지 않았죠. 남편분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참 안 됐네요. 당신의 사랑과 보살핌은 저런 것들에게 낭비되고 있는데 말이죠. 그 말은 셀리의 가장 깊은 상처를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방을 나왔습니다. 숨이 막혔죠.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들, 그 모든 게 이 병원 때문에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셀리는 기절을 하며 꿈을 꿉니다. 푸른 호수와 따뜻한 햇살, 그리고 남편 앤드류. 그녀는 다시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앤드류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하지만 셀리는 그의 손을 놓지 못합니다. 1분만 더, 제발. 그 순간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고 앤드류의 머리가 산산조각 난 채 피를 흘립니다. 셀리는 울부짖으며 그를 붙잡지만 남편의 몸은 먼지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정신병원 바닥에서 눈을 뜨게 되죠. 그 이후부터 셀리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환자들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병처럼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셀리는 다시 불안한 소녀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녀의 머리카락 사이에서 이가 기어다니는 걸 발견합니다. 순간 셀리는 자신도 모르게 소녀의 뺨을 때리며 말합니다. 더러워. 소녀는 충격과 공포에 찔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셀리는 자신의 모습에 당황하며 예민해서 그랬다 사과하려 했지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셀리는 계속 상처 입은 여자의 말을 떠올립니다. 정화해야 해. 병든 것들을 없애야 해. 그리고 결국 셀리는 그녀가 알려준 약물을 직접 만들기 시작합니다. 주사기 안에서 검은 액체가 마치 끝없는 어둠처럼 천천히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걸 바라보는 순간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두려움도 죄책감도 사라져갔죠. 그녀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셀리는 결심합니다. 이 병원을 오염시키는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정화하겠다고. 얼마 뒤 정신병원에서는 50명의 환자와 4명의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대부분의 시신 목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텅 빈 눈으로 몸을 흔들고 있는 셀리 스미스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녀는 곧 구급차에 실려 이송되었지만 병원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숲 근처에서 발견된 부서진 구급차,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셀리. 그날 이후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기 속에서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녀를 안개 너머의 존재 엔티티가 발견한 겁니다. 엔티티는 셀리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숨소리조차 얼어붙게 만드는 존재가 되었죠. 오늘도 엔티티의 희생제 속에서 생존자들을 정화하기 위해 차가운 숨소리를 내며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너스라 부릅니다.